김영덕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살기 어려우시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분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이 더운 여름에 거리를 걸어갈 때 꼭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마스크를 하면요, 얼마나 더운지 정말 입 주위와 목에 땀을 줄줄줄 흘리고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벗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정말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사실들 앞에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상의 어려움이야 감내할 수가 있고 또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꾀가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먹고 사는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죠. 벌어놓은 돈이 없고 또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일용 노동자를 비롯해서 가장 저변에서 하루 일을 해야 온 식솔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가게주들이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만 있다면 이러한 상황 몇 개월, 1, 2년 정도야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러한 상황이 닥치고 보니 1년은커녕 한 달, 두 달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들에게 재난소득 기본금이라고 해서 일정액을 살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일정액을 지급했습니다만은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장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백성들이, 국민들이 산다는 그것은 한 번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연속적으로 계속 주기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돈을 뿌려야 자기가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국가 재정 수지를 자꾸 부채를 많이 발행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했다가 표 떨어질까봐 대놓고 반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정말 각자 도생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 도생이란 말은 최악의 경우에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 권 박사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크게 이제 알려지지 않고 소문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부했던 분야가 같이 공부했던 분야 사람들이 많으면 서로가 이렇게 붐을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붐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중일 3국에서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동양 최초의 화식 박사란 제가 닉네임도 달고 다닙니다. 저를 인정해주는 단체 기관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저와 인터뷰를 한 다음에 바로 저에게 강의 자리를 부여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세리 CEO에서요 녹화를 해서 이제 그것을 널리 확산을 시켰는데 국방부에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국방부 장병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제목을 군인 재테크 특강이라고 달아서 56회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이 업로드 되어 가지고 지금도 제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워낙 이 재테크라는 이 일본에서 만든 정체불명의 단어가 확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게 기회만 잘 잡고 또 정보만 기동량만 잘하면 팡팡 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기꾼이 만연하는 겁니다.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면 청담동 이모 씨라고 있잖아요. 정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청담동 큰 대형 빌라를 가지고 있고 집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뷰티카라고 대한민국에 3대밖에 없는 그런 차라고 이렇게 막 언론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저거 금방 곧 사고 터진다. 원래 CEO가 방송에 많이 나가거나 어떤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언론의 매스컴을 타면은 그 회사는 망하고 개인은 반드시 부도가 난다는 그러한 정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업을 운영하고 돈을 불리는 사람들은 그런 데 나가서 한가한 소리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내 얘기 듣고 여러분 돈 가져오세요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찌라시 언론들이 동원이 되는 것이고 또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면 다시 다뤄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라가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위만 올라가게 만들면은 온 국민이 달려 들어가서 이 클릭 수가 뭐 100만, 500만, 1000만, 2000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이죠. 세계에서 유명한 것은요, 뭐 정말로 1000만 이상 그 돌파한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세상적으로 참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의 강의 내용에 그 정말 희소성과 정말 가치성을 입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뭐 청와대 경호실을 비롯해서 제가 강의를 다녔습니다만은 뭐 그리 이제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있는데 뭔가 한 방 있는데 정말 한 클릭 딱 하면 재산이 10배, 100배, 막 1000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비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뭐 고소 들고 와서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척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방에 어떻게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 강남 어디에 땅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아주 희귀한 얘기입니다. 확률이 아마 10,000분의 1, 100만 분의 1 정도, 1000만 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기회를 자꾸 찾아서 그런데 자꾸 그 정보의 그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신문에요. 언론을 통해서 어디 땅이 100배 올랐더라 하면은 여러분들께 그 정보가 도착할 때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는 시래기 정보. 이 시래기 정보를 여러분들은 믿고 사기꾼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죠. 사기란 것은 누구나 당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부분 당하기도 하고 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출 내서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뿐만이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왜 당하느냐? 본인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경륜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버는 것도 지식이 앞장서고 또 지혜가 뒷받침이 되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꼴찌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요. 그때 1인당 연간 국민 1인당 GDP가 약 한 6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코리아 뭔 일을 했길래 이렇게 경제가 발전된 거야? 정말 경이로운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4년도에 경희대학교 총장이었던 조영식 박사님께서 그 당시 경희대학교 학생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999년도가 되면 경희대학교 창립 50주년이고 2049년도가 되면 경희대학교 창립 100주년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GDP가 얼마나 될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참 경이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면 부모 잘 둔 집안, 머리 좋은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그 전쟁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이 파괴되어 버린 그 상황에서도 그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집안의 자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은 1999년도에 300달러 될 것이다. 300달러.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할 당시에 1964년도에 실제로는 얼마였을까요? 120달러였습니다. 120달러. 120달러였던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칭해도 될 수 있을 그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니까 1999년도에 300달러 될 것이다가 가장 많았죠. 응답자가. 그런데 이때 이미 거의 10,000달러에 접근을 했습니다. 2049년도는 얼마나 될까요? 금년이 2020년도잖아요. 2049년이 되려면 지금부터도 29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1인당 연간 그 GDP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800 될 것이다. $800. 그런데 지금 1인당 연간 국민소득 얼마입니까? $30,000 돌파했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단어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설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964년도에 25세라고 가정한다면은 1999년도에는 60세가 되었을 것이고 2049년이 되어도 이때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80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보다는 선배겠지만은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미래를 예측한 결과를 보면은 정말 $300, $800. 도무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경제 상황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 가난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환상도 가질 수 없고 꿈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정말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가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30,000 돌파하면서 보릿고개, 춘궁기, 굶주림 이런 단어는 없어요. 사전에 보면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난하다 해도 정부에서 복지제도를 잘 쓰기 때문에 절대 가난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남들은 잘 사는데 내가 가난하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불만이 많아지고 결국은 자기에 대한 불만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전이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는 세력들이 커지게 되는 그러한 그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회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개인의 어떤 의사가 사회로 전이되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개인의 어떤 부족함이나 불만이 이렇게 폭발해서 사회적인 행동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도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써 있고 그 논리가 질서 정연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논리에 함몰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행동하다가 행동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지 않습니까? 노동 현장에도 이런 얘기가 많고 또 정치 현장에서도 왜 저런 일을 해?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들에게 물어보면 맞아.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니까. 나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당연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기적의 경제 성장을 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OECD 연구 결과를 보면은 노인 빈곤율이 OECD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적의 경제 성장을 가져온 나라에서 또 그 생산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가지고 빈곤하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나라의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좀 알고 단도리를 잘 했더라면 절대 가난이라는 그러한 아주 암울한 상황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문제인데 정치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주고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게 정치인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중국에서도 이 위정자, 통치자들은 백성을 하늘로 알지만 정작 백성은 대통령을 하늘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들어가는 먹을거리를 하늘로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먹을거리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중요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연속되기 때문에 이 가난을 구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맹자 같은 분도 가난은 나라님이 구제하지 못한다. 못하는 거 이번에 저희들도 입증했지 않습니까? 재난소득금, 기본소득지원금 해봤지만 이건 일회성 행사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줄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맹자 같은 분들도 그 춘추 전국, 그 당시에는 전국시대였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발벗고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복지는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이러한 그 정책을 펼쳤던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라는 것은 백성들의 의지를, 국민들의 의지를 자극해서 자, 위기 때는 복지로 국가에서 주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만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일어서서 이 가난을 해결하고 정말 인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그 각오와 또 이러한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전이되도록 하는 것이 복지지원금이지, 너 복지지원금만 타서 그냥 살아 하는 것은요, 정말 아주 고령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맹자는 이걸 가지고 네 가지 부류로 얘기했는데, 늙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 아내가 없는 사람과 또 남편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식이 없이 늙은 사람, 그리고 부모 없이 아주 어린 아이들, 이 네 가지 부류는 임금이 책임져 줘야 된다. 임금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고, 굶어 죽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세력이 모아져서 나라의 그 주인을 바꿔버리는 역성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왕은 그 사람들을 잘 구제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폈던 것이죠. 또 2015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스튜어트 교수 같은 사람은 가난을 너무 불만스럽게 보지 마라. 가난을 이기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가난은 어찌 보면은 도약의 기회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을 비교했죠. 우리가 1978년도까지 우리 남쪽이 북한보다 경제력 면에서 뒤졌습니다. 경제력만 뒤진 게 아니고 군사력에도 엄청나게 뒤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들은 경제도 살려야 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침략을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남북한의 그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위기에 몰렸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았던 거. 이것은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는 그 국민들의 의지가 뭉쳐져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쓰레기 같은 이론이라고 욕을 많이 합니다. 말 같은 소리 해라. 그걸 연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수는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주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이념들이 세상을 휩쓸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평등주의에 빠지지 않고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라고 분석을 하면서 세계에서 저성장의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따라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결론으로 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미워할 것인가, 또 부자를 이렇게 본받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스스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에 대한 배 아픔을 가지고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부자에 대한 부러움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동력을 찾을 것인가, 이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BI의 그 좌승희 교수 같은 사람은 불균등이 오히려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요즘 그 언론들이나 요즘 지식인들에게는 대단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일정 부분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평등과 불균등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스스로 극복의 주인이 되어서 행동했을 때 극복되어지는 것이지, 자, 내 복지금 줄게, 너는 나에게 표만 주면 안 돼, 때때로 복지금 줄게, 너는 선거 때마다 나에게 표를 몰아줘, 이래서는 이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시스템도 문제이지만은 나라의 시스템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개인이 어떻게 그 행동하느냐, 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동양에서는 지금부터 2100년 전입니다. 무려 21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년 전에 어떤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에 가장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기 있지 않습니까? 사기. 사마천이 지는 사기인데, 우리가 흔히 중국의 고서들을 접할 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위대한 그 지도자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상대를 어떻게 속이고 상대를 어떻게 멸망시켰느냐, 상대를 멸망시키고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쪽을 어떻게 속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류의 역사에 보고란 이 사마천 사기 같은 것도 보면은 결론은 뭡니까?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삼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대의 허점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또 준비된 상대는 어떤 모략과 계략을 써서 내부를 혼란시키고 준비된 정돈된 상태를 흐트러뜨릴 것인가? 여기에 모든 그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서적에 인간이 만든 그 연구의 결과는 다 이런 것입니다. 어디가 허점이 있으며 어디를 공략해야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뭐 인류 최대의 어떤 그 업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천 사기 중에서도 유일하게 딱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 스스로 기회를 찾으라는 것이죠. 특히 경제 분야는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 분야. 경제는 시장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 기회가 있고 이 시장을 보는 눈이 기회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이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지키고 굴리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 크게 씀씀이를 통 크게 하면서 그분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가지고 더더욱 또 재물을 불리고 또 재물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기부의 사이즈도 커지고 그러니까 상생과 공생의 그 경제 원리를 제시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름이 화식전인데요. 화식전. 재화 화자 번식할 식자 그 전할 전자인데 이 화식전은 사실 저희 집에서도 필사본이 약 한 250년 정도 이렇게 내려온 책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책은 부자가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 읽어도 너가 의미를 모를 것이다. 이 책은 세상을 어느 정도 산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을 때 이 책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너는 반드시 어른이 된 다음에 이 책을 읽어서 너도 부자로 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라.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화식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식전입니다. 제가 이 책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뭐 중국, 일본, 한국에 많은데 경제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다 뭐 글쓰기, 그 다음에 뭐 치유의 방법,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오로지 경제 본질, 또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행정가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제가 처음이고, 심사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가 나올지 참 의문인데, 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교수하시는 분은 저보고 참 권 박사 참 바쁠 거야, 정말 바쁠 거야 했는데 하나도 바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흥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21번째 대책에도 약발이 안 막혀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오겠다. 대통령 나서면 안 돼요. 대통령께서 나서는 순간에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다. 장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들어와서 시장을 이게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요,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향배를 잘 아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만 또 이익을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화식전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인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이제 저의 가치를 눈여겨보시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제 강의가 국방부 MK스에 올라 있습니다만은 그 인터넷 강의, 그 동영상 강의는 또 강의의 본질상 할 수 없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는 제가 설파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를 미워하기만 하고 부자들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거지근성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결국은 거지근성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고 돈을 불릴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지 않았느냐?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느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그러한
눈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 괴질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미 경기는 2018년부터 하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화식의 이론에 보면은 부동산이 올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침체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국가의 어떤 복지금이나 또 국가개발산업으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수요자로 등장해 버리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수요자로 등장하니까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서 가격을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제가 네이버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이 돌아가는 풍차를 멈추고 싶다면 부는 바람을 잡아야 됩니다. 바람은 부는데 풍차는 돌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풍차를 멈추려면 바람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바람이라는 이 자연현상을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반풍벽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바람이란 이 광대한 지역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다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란 것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일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또 풍차를 돌리지 말았으면 돌아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합쳐가지고 가격으로 나타나거든요. 가격. 그럼 이 가격이 폭등에 타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너 세금 올릴 거야? 사지 마. 너 종부세 더 올릴 거야? 사지 마. 또 뭐 법적으로 못 팔아먹게 할 거야? 사지 마. 여러분, 우리가 IMF라는 또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을 때 IMF를 어떻게 졸업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썼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도입했던 토지 공개념조차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토지 공개념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집 하나 더 사면은 세제 혜택 안 준다고 했습니다. 세제 혜택 정말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죠. 그리고 카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도 주민등록만 떼면 카드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또 망국이라고 비판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카드 판매원들은 또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카드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수입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경제란 이런 것입니다. 한쪽이 잘못되면 또 한쪽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IMF란 그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또 우리나라 또 개인 경제가 단단하게 되고 질서가 다시 잡히고 또 세계의 그 경랑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체질로 단련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어느 하나만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공급되는 아파트 한 채 더 사면은 세금 혜택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잡는다고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말 듣고 집 샀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혜택을 또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보는 시각은요,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이걸 학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이라는 그 거대한 유기체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련 책도 제가 10권을 썼고요. 아직도 3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고된 상태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커피 7,000원 주고는 드셔도 10,000원 주고 책은 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책인데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흔히 하는 얘기인데 집에 불경이나 성경은 잔뜩 갖다 놓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 본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진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란 것은 만인들이 생각하는 이 완전히 고착화된 그 생각의 벽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부처가 되겠다고, 부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불경을 보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이 설파한 그 법문은 우리가 귀에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또 부처의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돈 벌라고 했을까요? 벌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냥 부처와 같이 모든 것을 해탈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살으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같이 룸비니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따오기처럼 허리가 굽은 저 노인의 저 노인을 좀 봐. 저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공부를 했으면은 아란이 됐을 것이고 돈을 벌었으면은 부자가 됐을 것인데 저 봐, 돈도 벌지 못하고 또 공부도 하지 못해서 지금 빌어먹는 저 비렁뱅이가 됐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음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부처님께서 답하셨죠. 대단히 무서운 거란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있습니까? 있고 말고 뭔데요? 가난이야.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난하게는 살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은 희로애락을 다 잊어버리고 다 초월해서 해탈해서 저 피안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어떤 득도의 경지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깊이 생각하면은 불교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잘 이렇게 정돈되게 이렇게 제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 신자이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금 목사입니다만은 저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도 주고 뭐 물질의 혜택을 주고 자식의 문제도 이렇게 풀어준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 그럴까? 제가 이 화식의 이론과 이 우리 기독교의 이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대칭되어 있는가? 제가 이것을 사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 중에서도 재정 강의하는 많은 삐까 번쩍하는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들어보면 어딘지 모르게 뭔가 미진한 구석이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잘 포장해서 몰고 나가는데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핵심이. 제가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지식의 단계가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째가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100점짜리 학문입니다. 101점도 안 되고 99.9점도 안 됩니다. 100점이 되어야 작동되는 학문이 자연과학입니다. 그 위에가 인문과학이죠. 인문학, 사회과학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가 철학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철학 위에가 뭡니까? 요 위에가 이제 신학이죠. 신학. 사실 신학은 공부를 해보면은 배우기는 해도 여기에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신학이 종교를 망칩니다. 그 위에가 종교, 가장 위에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지식을 이제 분류한다면 이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하루에 출간되는 지식의 양을 이 책이나 미디어로 발행되는 이 여러 가지 내용을 한 사람이 다 읽으려면은 100년하고도 7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노력해서는 필요한 지식을 사실 찾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많습니다. 왜? 홍수처럼 범람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 중국의 샨샤이 댐을 개방하고 중국에 정말 100년 만에 최고의 폭우가 내렸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 넘치는 물 속에서 뭐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한강 상류에 그 홍수가 났을 때 돼지들이 떠내려옵니다. 소들도 떠내려옵니다. 자,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주인이 들어가서 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범람하는 세상에서 정말 뭐를 하나 찾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넘실넘실 황토물 넘치는 물은 볼 수 있지만 그 물 속에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화식전의 진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후원을 보내주시고 제가 또 신문에 56개 칼럼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핵심적인 거 그리고 오늘같이 30분 걸리지 않고 최소한 20분 안에 핵심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정말 제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또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